재벌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누가 바람나서 이혼할 경우 대부분 개싸움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도 안 보이죠? 내 감정, 내 인생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람핀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덕후라는 곳에 법륜스님 관련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법륜스님의 증문즉서를 요약한 내용이고요. 제목은 극한 직업 법륜스님입니다. 요약 정리합니다. 슬하에 딸이 하나 있는 54세 동갑 부부입니다. 남편이 장남이었고요. 시댁에서 아들을 원해서 시험관 시술을 수십 번 했습니다. 더 이상 시도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요. 3년 전에 시험관 포기했고요. 남편이 2년 전부터 바람을 피웠습니다. 현재 상간녀가 임신을 했고요. 사연자는 딸이면 지우고 아들이면 낳아서 데리고 와라. 내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주겠다라고 남편에게 제의를 했죠. 하지만 상간녀는 첩으로 살면서 두 집 살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시댁은 상간녀 편을 들면서 잔치 분위기입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우리 집 자손을 품은 상간녀에게 연락을 제대로 못한다. 상간녀가 유산기가 있는데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걱정도 안 되느냐. 이렇게 사연자를 구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하루하루 지옥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어쩌면 좋겠냐는 질문을 법륜스님에게 한 거죠. 법륜스님의 대답은 돌직구입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그러고 사느냐.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혼을 요구해라. 재산 분할해서 나눠 갖고 헤어지면 되지 않느냐. 이리 말씀하십니다. 사연자의 질문이 다시 이어집니다. 이혼은 원치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 법륜스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건 사연자 생각이고 남편 생각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사연자는 남편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습니다. 법륜스님이 참으로 극한 직업이었구나. 이 지점부터 시청자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이리 말할 수 없으니 애둘러서 말씀하십니다. 너 남편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도 너는 그런 남자가 좋다는 거잖아. 그럼 그냥 두 집 살림 인정하고 살아. 너가 선택한 삶이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여기서 다 바라는 건 사연자 너의 욕심이다. 이리 마무리를 합니다. 사연을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기분이 들죠? 물론 법륜스님은 내공 있는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남편에 따라 내 행불행이 좌우되는 건 아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 안에 있다.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법륜스님의 시그너처 답변입니다. 법륜스님은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연자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닐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 마음을 돌려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었던 거죠. 혹은 참고 기다리면 남편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첩이랑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이다. 마지막에 결국 본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남자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겠죠. 법륜스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선택이고 너희 책임이다. 타인에 의해 너희 인생이 좌지우지 되진 않는다. 인간은 이 간단한 것을 모르고 내 마음을 스스로 지옥으로 만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연자가 알아들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답인데요.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증문즉설에 사연을 올리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을 겁니다. 비슷한 사연 생각나는 거 있죠? 지금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이잖아요. 처음에 노 관장이 상간녀 딸을 호적에 넣어준다고 했어요.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최태원 회장에게 호소했죠. 하지만 상간녀와 살겠다며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1심에서는 노 관장이 졌고요. 2심에서는 이겼습니다. 이번 2심 재판에서 상간녀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유사 배우자라는 용어가 판결문에서 나옵니다. 유사라는 말은 막 이럴 때 쓰죠. 유사 성행위, 유사 강간. 좋은 의미로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요새 핫한 단어이니 막간을 이용해서 배우고 지나갑시다. 위의 사연이랑 비슷하죠?
노간장이 1심에서 진 후 독하게 맘먹고 2심 준비했죠. 1심에서 내놓지 않은 중요 증거를 들이밀었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내용을 오픈했죠. 그게 인정이 되어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에서 노간장 이혼 소송 맡은 변호사들 논았다고 난리 났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성공 보수를 받게 돼서 파이어족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앞에 사연자로 다시 돌아갑시다. 본인도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요. 저 사연자분은 머릿속이 복잡해 죽을 겁니다. 온갖 생각이 다 나겠죠? 남편이 왜 바람이 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어찌하면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앞으로도 남편은 두 집 살림을 과연 할 것인가? 나는 본처인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머릿속이 수세미일 겁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를 우리는 사연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법륜스님 팬인데요. 법륜스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추가 보충 설명 들어갑니다. 인간의 머리가 복잡해지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과거를 계속 반추합니다. 2년 전에 남편이 왜 바람이 났을까? 3년 전에 시험관을 그만두지 않았어야 했다. 남편 골프 모임에 무조건 따라갔어야 했다. 이러면서 지난 과거를 곱씹고 곱씹죠. 이것을 매일 몇 시간씩 하는 거죠. 외래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이 합니다. 의미와 목적이 없는 잡생각이죠. 과거 이불킥 사건을 곱씹고요. 과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셀프 체크하느라 머리가 터져나갑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절대 이혼녀가 안 될 거야. 내 딸을 이혼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 없어. 나는 꼭 이 가정을 지킬 거야. 스스로에게 명제를 부여합니다. 껍데기뿐인 가정인데요. 그 껍데기 꼭 부여잡고 사는 거죠. 남편은 대놓고 바람을 피웠고요. 시댁은 대놓고 상간녀를 인정하는 집구석입니다. 도덕도 없고 죄책감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는 집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입니다. 꼭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야. 꼭 강남에 아파트를 살 거야. 꼭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스스로에게 어떤 명제를 부여하는 순간 인간은 거기에 인생이 매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인 내가 스스로 세운 명제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굴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이해를 하려는 거죠. 우리 남편이 그 상간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닐 거야. 집안에서 하도 압박을 가하니 남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들을 낳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간녀와 바람을 피운 걸 거야. 내가 남편을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겠어? 억지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속마음으로는 진심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기 위해 되지도 않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은 스스로를 셀프 가스라이팅 하면서 다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이 바람핀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드니 살이 찌고 얼굴도 못생겨져서 남편이 바람을 핀 거야. 내 성격이 쌀쌀맞아서 남편이 포근한 여자를 찾아서 바람을 핀 거야. 이리 생각하는 거죠. 자기 비하를 하는 이유는요. 원인을 나에게 돌려야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지거든요. 무조건 남편이 100%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남편이 스스로 마음을 돌려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완전히 남편 결정에 내 팔자가 달렸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인 거죠. 또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기 싫은 거예요. 그보다는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낫거든요. 남편을 나쁜 놈으로 만들면 저런 나쁜 놈이랑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는 내가 더 바보 같잖아요. 남편을 100% 나쁜 놈으로 만들지 않고 내 잘못을 인정해야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나의 명분과 역할이 생기게 되죠. 5번째 이유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림을 하죠. 매 끼마다 기본 5첩에서 7첩 반상을 차립니다. 다이어트에 매진하고요. 피부과에 돈 쓰고 성형외과도 기웃거립니다. 시댁에도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죠. 시부모님에게도 서운한테 안 내고 더욱더 잘하는 거죠. 남편에게 잔소리 1도 안 하고 무조건 오고오고 해줍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며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사연자가 법륜스님께 답을 구한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쭤본 거죠. 법륜스님은 해당 사항 없다고 여겨서 답변을 안 하신 거고요. 6번째 이유입니다. 이러저런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직 상간녀 뱃속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태어날 아이의 성별에 상관없이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할 겁니다. 만일 지금 뱃속 아이가 딸이라고 해봅시다. 더 이상 본처는 아이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처백에서 다시 한번 아들을 낳기 위한 시도를 하겠죠. 사연녀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제3자들 눈에는 잘 보이는데 본인은 안 보이죠. 결국 사연녀는 자신의 노력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스스로의 무능을 곱씹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하게 하는 실수입니다. 내가 아닌 타인을 바꾸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요. 그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 무능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경우는요, 스스로 깊이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서 나를 바꾸겠다 싶을 때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저 남편은 바람을 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요,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바꿀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죠. 의지도 없었고요. 사연자 혼자 안달복달하면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래도 사연자는 계속 희망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개가천선할 거야.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우리 딸에게 좋은 아빠였고 앞으로도 좋은 아빠일 거야. 이리 혼자 생각하면서 앞에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계속 되풀이 반복합니다. 현실을 봅시다. SK 채태원 회장 보세요. 본처 자식도 나 몰라라 하고 있죠. 본처 자식들이 노관장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잖아요. 유사 배우자가 데리고 온 아들과 유사 배우자 사이에서 난 딸이랑 4명이 같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잖아요. 재벌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도 누가 바람나서 이혼할 경우 대부분 개싸움합니다. 전처랑 전처 자식들에게 돈 안 주려고 발악을 하고요. 혹은 바람 피운 주제에 돈을 뜯어내려고 발악을 하고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안 보이죠? 내 감정, 내 인생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람핀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어쨌든 사연자는 되도 않는 희망 고문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죠. 자, 사연자의 머리가 수세미인 이유를 알려드렸습니다. 아마도 현재 노수영 관장의 머리는 깨끗할 겁니다.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역시 머릿속이 사연자처럼 수세미였을 겁니다. 지금은 재산 분할액 현금으로 1조 3,808억 원 나왔죠. 30에서 뒤집어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2심 판결을 뒤집은 경우는 보통 4%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 경우도 민사가 아닌 대부분 형사재판일 경우고요.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나 뒤집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사는 2심 재판이 법리적 해석에 맞는지만 본다고 합니다. 노소영 관장은 2심 재판 이후 2다리 쭉 뻗고 잠 잘 자면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이혼 싸움에서 이겼다고 봐야죠. 재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연자 같은 경우에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혼 전까지는 고민이 많아서 머리가 수세미가 되고요. 이혼 후에는 내 삶을 살면서 머리가 전만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정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머리가 복잡한 이유입니다. 첫째, 과거를 끊임없이 반추합니다. 둘째, should나 must의 명제 회로를 돌립니다. 셋째, 되도 않는 이해 회로를 돌립니다. 넷째, 자기 탓을 하면서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다섯째, 노력 회로를 돌리면서 나를 갈아 넣습니다. 여섯째,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 무능을 곱씹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래도 희망 회로를 끊임없이 돌립니다.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는 내 곁에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앞이 단계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꾸기 위해 나를 갈아 넣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나의 인생이고 나 자신입니다.
사연자는 지금이라도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든지 작은 가게를 차리든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남편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정서적 독립의 자세도 갖추어야 합니다. 남편의 두 집 살림을 눈 감아주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이가 좋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동시에 서로의 삶이 합쳐졌을 때 그 삶이 풍요롭고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산다는 것은 혼자 태어나 혼자의 길을 가는 외로운 삶이라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법륜스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습니다. 이상 닥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